자, 지금부터 오늘 배운 내용 우리 한번 정리하는 시간 매일 정리 노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이죠, 여러분. 자, 거주자가 양도일도 소급해서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나 직계 준비소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시설물 이용 회원권 요 세 가지죠, 여러분. 적용 대상 자산을 요거를 특수 관계 없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가액으로 한다라고 했네요, 여러분. 맞아서 틀렸으면 틀렸죠. 일반적인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해서는 증여 당시 가액이 바로 취득 가액이 되는 게 맞는데 뭘 적용하면 증여 이월 과세가 적용될 때는 이때는 증여 당시 가액이 아니라 증여자의 당초 취득 가액으로 갑니다라고 했죠.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증여자의 당초 취득 가액이 바로 양도가서 차감하는 취득 가액이 되는 거기 때문에 1번은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여러분 틀린 말이다 하는 걸 여러분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1번은 뭐를 말하는 거 들으면 증여 이월 과세를 말하는 거죠. 자, 이때 2번 이 증여 이월 과세의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할 거나 납부하여야 할 뭐가 있다? 증여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 이때는 양도가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잔액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맞는 말인가요, 여러분? 맞는 말이죠. 이게 증여 이월 과세의 특징이다 그랬죠. 원칙적으로 증여세는 우리 양도차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가 없으나 증여 이월 과세를 적용할 때는 이때는 예외적으로 기납한 증여세를 양도차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꼭 좀 체킹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 3번 볼까요 여러분? 자 양도소득 있는 거주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부동산 등이네. 여기 요 말이 좀 빠른데 여러분 한 번 좀 넣어주실래요 여러분? 자 그래서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부동산 등을 시가를 초과해 취득했다. 시가를 초과해 취득했다. 이게 바로 뭐죠 여러분? 고가 양수가 되는 거죠 여러분. 비싸게 샀다 그 얘기죠.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했다. 이게 바로 뭐죠 여러분? 저가 양도하였다. 지금 그 얘기죠. 그러므로 해서 조세 부담이 어떻게 했죠? 부담이 감소됐을 때죠. 조세 부담이 부담이 감소시킨 거로 인정이 된다면 그때는 결론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을 실지 거래가에서 계산한다. 아니죠. 실지 거래가에서 양도세 계산한 것이 원칙인데 부당해상 부인 규정은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실가가 아니라 뭘 적용하냐 여러분? 시가로 계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때 틀렸다. 그래서 부당해상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는 실지 거래가액이 아니라 뭘로 여러분? 시가로 양도차를 계산한 거다라는 걸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4번 미등기 양도죠. 자, 미등기 양도일 때는 이때는 70% 세율 적용하는 거 맞죠, 여러분? 그 다음에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미등기 양도 때는 특별공제,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그대로 양도소득 과세 표현이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5번.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 과세 표준 예정 신고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신고 의무가 있는 거죠.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5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6번 2023년 5월 15일 날에 건물을 양도한 경우 2023년 8월 31일까지 양도소득 과세 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신고해야 된다. 맞는 말이냐 얘기죠 여러분. 자 여러분 2023년 5월 15일 날에 양도이죠. 그러면 5월 말일이 바로 예정 신고는 양도소득세 납세가 성립이 되고 그날부터 몇 월 이내가 되는 거죠 여러분. 2월 이내가 되는 거예요. 2월 이내가 되는 거니까 이때는 8월 31일이 아니라 언제 여러분? 7월 31일까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6번은 틀린 말입니다. 7월 31일까지 내야 되는 거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7번 볼까요? 법령에 따른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 그 양도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 과세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 양도소득세 바로 예정신고 기한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원칙은 양도에 속한 달의 말부터 몇 월 이내죠, 여러분? 2월 이내이지만 이렇게 부담부 증여에서 채무액에 상당하는 양도로 보는 부분이란 양도소득세는 양도에 속한 달의 말로부터 몇 월 이내죠, 여러분? 3개월 이내가 맞는 말이죠. 그래서 7번은 맞는 말이란 거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원칙은 2개월 이내지만 부담부 증액 때는 3개월 이내로 간다는 거 확인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8번 예정 신고 시 납부세액이 1,500만 원인 경우 1,000만 원을 납부 기한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그랬죠. 자, 1,500만 원이니까 여러분 납부세액이 1,000만 초과했으니까 분할을 납부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때 당초 예정 신고기에 때 얼마를 내야 되고 그러면 1,000만 원 내야 되고 2개월 후인 분납기한 때 낼 수 있는 금액이 얼마죠, 여러분? 500만 원 이내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1,000만 원 그랬으니까 맞아서 틀렸어, 여러분. 틀렸죠. 여기서 납부 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이게 바로 뭐야? 분납 기한이죠. 예. 그래서 분납 기한 때 낼 수 있는 금액은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500만 원 이하가 되는 거지 1,000만 원이 아닌 거죠, 여러분. 예. 그래서 8번은 틀린 말이 된다는 거 확인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자, 이제 9번, 10번 볼까요? 9번. 자,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몇 년 이내죠, 여러분? 5년 이내죠? 건물을 취득했다. 그러면 5년 이내. 신축일로서 5년 이내.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서 취득 당시 실질 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어 여기 비출 감정가액이나 환산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여기 틀렸죠?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5%가 아니라 뭐죠, 여러분? 바로 요 감정가액 또는 환산 취득가액이죠. 감정가액 또는 환산 취득가액의 몇 프로를 5%를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더해야 되는 거죠. 이때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어도 요거는 더한다 안 한다 더하는 거죠, 여러분. 예, 그래서 여기서 9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죠. 뭐가 틀렸다 그러면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5%가 아니라 감정가액 또는 환산 취득가액 5%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 신축은 물론 여러분 바닥 면적 합계액이 85제곱미터는 뭐 여러분 증축도 포함이 된다는 거 같이 참고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10번. 국외 소재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즉 이거는 국외 부동산이죠. 네. 해당 국외 소재 부동산 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을 어디에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다. 하나한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10번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 우리 공부한 내용에 대한 메일 정리 노트 확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